한 교수의 한 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몰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매니저님 이름 적어주시면요. 또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기억해 주세요.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자 오늘도 정확하게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세이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또 반드시 공략을 하거나 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무방에서 또 강력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시장이 좀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사실 시작할 때 좀 기운이 안 났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 오른지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교수 매니저님 간단하게 우리 조금 뒤에 시장 짚어볼 테니까 네. 낙폭의 이유를 좀 짚어보죠. 일단 낙폭이 크고 그러면 낙폭이 이제 축소가 좀 되고 있는 상태죠. 네. 일단 낙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죠.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WHO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 세계 확산이라는 그런 어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히려 WHO의 선언이 주가가 바닥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트럼프가 바로 이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의 어떤 그 사람들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을 해서 증시가 폭락을 한 것이고요. 또 여기다가 유럽도 기대했던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했죠. 그래서 증권시장이 지난번에 유가 파동과 비슷하게 코로나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악재가 한두 개 더 터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로 돌아선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막판에 올라서고 있죠. 네. 반등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너무나 과도하게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45%, 조금 전에 1.8% 하락까지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4%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에서 5%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전체적인 지수가 코스닥이 13% 넘게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손 놓고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리뷰할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종목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과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공포에 맞서자라는 얘기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한 번 더 폭락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아랫골이 크게 달고 지금 이제 양봉까지 나타날 정도로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시장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발 악재가 겹치고 시장의 공포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어제 장대 연봉, 오늘은 갭 하락 출배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빠르게 낙폭의 축소가 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추세적인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워낙에 폭락세가 나타난 장세는 단기 외바닥을 찍고 V자 급등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요. 갔다가 눌림을 주고 적어도 쌍바닥 내지는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현 구간에서는 굳이 우리가 물량을 털어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 제가 어제 한 번 정도 매수 한 번 하고 오늘 정도 들어서 오전 중에 추가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하고요. 내일도 오전장 중에 주가가 잠깐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 출렁거림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 전략 한번 단행하시고 말씀드렸죠. 일단 현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목표가 한 14,0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꼭 목표가를 14,000원 정도까지 두시 마시고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털고 나온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IS라는 종목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출발에 크게 밀렸다가 아랫골에 달고 지금 양봉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저가주에다가 강력한 실적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괜찮으면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잡아놓고 묻어두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일단 3,700, 800원, 4,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고 이 구간에서 좀 더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 세워지면 털고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털고 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종목 흐름이 좀 이럴 것 같아요. 장중에 길게 빠졌다가 뭐 대부분의 종목이 10% 넘는 대형주를 제외하면 10% 넘게 폭락하다가 지금은 한 5%, 6% 낙폭까지 좀 줄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궁금한 시장으로 다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죠. 오늘까지 변동성이 큰 정말 공포에 떨고 있는 시장을 봤는데요. 한 큐를 정리해 보자면은 어떨까요? 자, 일단 오늘의 한 큐는 뭐 최악의 공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악의 공포. 저는 공포보다 최악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바닥까지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이제는 다가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폭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변곡점에서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 프로 투자가들 내지는 세력들 일부 정말 적은 세력들만 매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가들 거의 99%의 투자자님들은 너무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최악의 공포 상황에서 주식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일단 뭐 최악의 공포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포보다는 최악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최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바닥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조만간에 장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결국에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장세가 급락했던 부분들은 코로나 악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트럼프의 발언 악재가 가세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기대했던 그런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유가 폭락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악재에 의해서 파생된 악재가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증시가 완전히 패닉 상태로 돌아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재들은 단기 일시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들은 너무나 단기간에 반응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정말 공포를 넘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말고도 트럼프의 발언과 유가 폭락 이런 것까지 가세다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들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악재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다시 이제 110명 정도 됐죠. 근데 완치자 수가 117명으로 54일 만인가요?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8명 정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죠. 자,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아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힐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인류는 못 잡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는 잡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보시는 분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회는 최악의 공포에서 옵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공포가 될 수 있고요. 그 최악의 공포 뒤에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월봉 차트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요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요.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입니다. 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폭락했던 그 위치예요. 강조됐듯이 이 위치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라는 돌발 악재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체로 이 지수대가 최저점이 890선, 그리고 이 지수대가 대체로 200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200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포감에 의해서 은근하게 밀리다가 마지막 패닉 상태까지 와가지고 완전하게 주가가 폭락이 나온 이런 형태죠. 현재 저 위치가 그대로 어디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위치까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코로나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은근하게 떨어지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가 쌓이면서 폭락 장세가 나온 그 위치예요. 결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기서 곧바로 V자 상승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도 무려 5개월 동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서 치고 갔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전문가들의 시각에 보면 대체로 3월과 4월이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을 피력하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구간의 대체로 3월과 4월 중에 저점 십자봉 나오고 나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3월과 4월 증시는 공포 구간에서 벗어나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수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용이 주도한 전략이 좀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월봉 차트 봤습니다. 저희가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코스닥이요, 최근에 600선까지 무너지고 오늘 뭐 490선까지도 내려왔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면 이 코스닥 먼저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장 봤을 때 확실히 SK 삼성전자가 먼저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항상 그래요. 네. 증권시장은 오르고 내릴 때 그 시세를 주도하는 세력은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폭락 장세가 나오죠. 네. 폭락 장세가 났을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대형주들이고 그 대형주들이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걔네들이 조금씩 올라가야 종목군들이 시장이 좀 안정되는구나. 대형주가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중소형주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드렸는데 네. 시장의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들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서 살아있는 섹터는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섹터는 I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도 IT 섹터를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가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니까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대형주를 먼저 매매해서 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렇죠. 중소형주로 따라가면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그게 있나요? 바로 정확한 전략이죠. 일단 대형주들은 네. 뭐 흐름 자체도 좀 약하죠. 뭐 올라갈 때도 좀 무겁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은 있는데 일단은 막폭이 크면은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의 탄력이 그때부터는 좀 더 빠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요. 코로나만 잡히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일의 한 수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희 다음 주 장을 좀 전망을 해볼게요. 퀘스천 마크는요? 자, 내일의 한 수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사실 이럴 때 미국이라도 잘 버텨줬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폭락장을 안 봤을 그쵸. 거예요. 근데 뭐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둔화, 이탈리아, 유럽에서 나오는 경제둔화가 결국 미국으로 피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패닉셀이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시장인데 네. 코로나를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문제가 된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형태죠. 미국 증시 올라갈 때는 뭐 국내 증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었는데 또 미국 증시 폭락하니까 같이 폭락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위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고 다우지수의 이제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코로나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트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쯤 회복이 되고 좋아지느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지 차트는 그렇게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올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20% 이상의 폭락 장세가 나타났고 밀집대 하단까지 깨고 내려갔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적어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시장은 코로나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 이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코로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는 코로나 악재에서 폭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가 진정되면 미국 증시도 올라오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트럼프 때문에 폭락 장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엔 트럼프가 안정이 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탈리아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분명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분명히 진정되고 안정되고 있는 게 확인됐죠. 이제 이탈리아가 남았는데 이탈리아도 이제 거리 이동이라든가 완전히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 2주 안에 이탈리아의 확산세도 분명히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좀 확산세가 좀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유럽인들의 어떤 미국 출입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확산세도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다음 주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 확산세의 동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가 글로벌적으로 진정되는 조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강력한 매수의 신호가 될 것이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지수가 이제 폭락 장세가 나오고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이틀 동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물량을 털었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일시적인 매수일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악재가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특히나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지수 바닥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최악의 국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외국인과 연이틀 선물에서는 이제 코스닥 네. 매수 전환이 됐고요. 사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장중에 갑자기 확실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낙폭이 줄었거든요. 이런 수급 동향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한 교수의 한 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